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출범 초기 역대 최고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했었던 문재인 정부, 여전히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론의 지지율을 통해서 살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이십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배 본부장님은 꼭 이렇게 특별한 날 뵙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특별하신 네. 분입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죠. 네. 이 취임 100일이 왜 또 생겼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예. 이 1933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유래를 했습니다. 아,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취임 100일을 기념했나 보죠? 네. 이 취임 직후 시작되었던 미국 의회, 그러니까 예.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 미국 의회의 특별 회기가 꼭 100일이었습니다. 그 사례로부터 이제 유래가 됐는데요. 예. 이 국정 운영 성공 여부의 시금석으로 이 취임 100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럼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또 속담의 내용도 있는데요. 이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적인 탈권위 소통 행보로 또 적폐청산을 앞세운 개혁 의지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한국 리서치가 한겨레 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 12일 실시하고 13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예. 응답률 15.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물어보았는데요. 예.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80%에 육박했습니다. 78.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5%로 나타났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이 80%대의 이 긍정평가를 결과로 나타내는 등 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 매우 높은 성적표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78.6%, 80%대의 국정 지지율이면 이제 국민 10명 중 8명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든지 개혁 이런 부분들 또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이게 이제 주요 정책들인데 이런 정책들이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을 때 이 개혁 예. 과제에 대해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지금은 그 정책 과제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예.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도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거의 뭐 무너지다시피 한 국정을 네. 정상화하기도 바쁜 기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상태에서 100일 동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든든한 예. 나라 또 나라다운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적폐청산 사실 국정 공백이 상당히 오랫동안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만큼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외교 공백 또 국정의 여러 전반의 이 공백을 메꾸는 대통령의 모습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역대 정부랑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가요? 김영삼 정부 국정 지지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도 이 높은 지지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문민 정부를 들어서게 만든 물론 삼당 합당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열렬한 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예. 이 김영삼 대통령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전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그렇습니다. 만들어낸 정권. 이 탄핵 국면과 또 비교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이 아주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78.6%를 분야별로 좀 조목조목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긍정적 평가의 요소, 또 반대로 아쉬웠던 대목이라 부정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취임 100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네 글자로 요약한다면 적폐청산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적폐청산. 이 부분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대통령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커피, 또 대통령 셀카, 또 심지어는 최근에 의료 정책에 관련해서도 문재인 케어라고 이름이 붙는 등 그렇죠. 상당히 대통령 인기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적폐청산이 이 조사 결과 가장 잘하고 있는 또 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통, 일자리 정책, 이 건강보험이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이 서민 정책, 부동산 정책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는데 그만큼 이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적폐청산 모드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정평가도 비중은 높지 않지만 또 부정평가를 네 글자로 요약하면 안보 불안입니다. 안보 불안. 네, 그만큼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과제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안보와 관련해서는 이 대한민국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외부 또 미국, 중국 이런 또 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국정 운영으로는 이 안보 키워드가 이 압도적으로 크게 꼽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사. 예, 과도한 복지. 이 핵심적인 이유로 꼽히지는 않았지만 이 소수 의견으로는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볼멘 소리가 나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최저임금. 아무래도 상반된 입장에 서 있으면 같은 정책이라도 다른 시각을 나타내는 걸 보여주는데 이 흥미롭다고 할까요? 이 소수 의견 중에는 임기 초반 너무 많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그 과연 그거를 다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심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아주 지금 이 박차를 가고 있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높게 평가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보면은 많은 공약들을 내걸었지만 정작 임기 5년 마무리를 할 당시에는 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 제발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과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이런 권력들을 대통령이 당초 공약을 한 대로 좀 분산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분야별로 좀 자세하게 좀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 8월 2일에 정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내놓게 해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주택 가격을 좀 내려가게 하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 한국 부동산 정책 역사에도 기록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정책이었는데요. 이 투기 와해 전쟁을 정부가 지난 6월 그리고 이어서 8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 규제 강화, 투기 가열지구 지정, 부동산 거래 신고제 등은 이 강력한 조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7명 수준으로 압도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불과 5명 중에 1명 정도 수준에 그쳤는데요. 이 대부분 개혁 과제를 이렇게 임기 초반에 감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국민 여론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 부동산 정책이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 정부의 주장대로 주로 다주택 소유자 또 투기 과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론의 호응도 높았던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노무현 정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종부세가 상당한 거부감을 종부세 프레임에 갇혀서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종부세 거부감이 상당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종부세와는 달리 개념을 달리하는 서민 주거 안정 이런 시도로 접근을 한 것 자체도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또 임기 초반에 이렇게 강력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큰 동력을 얻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정치라는 거는 이제 권위를 갖고 사회적인 가치를 공평하게 잘 배분하는 일인데 하지만 그동안의 우리 정치는 이제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온 게 사실이죠. 이런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오랜 기간 참아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런 국민들의 기대감을 읽어내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증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종부세 프레임에 갇혀서 총선, 대선 다 패배를 했던 건데 혹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보유세 인상 그
거기에 대한 찬반 여론은 혹시 조사를 안 해보셨습니까? 그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 아직은 묻지는 않았는데 예. 특히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마치 보유세 또 종부세 이렇게 어떤 네이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 부동산 정책은 이 다주택 수요자 또 이 투기 과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여론의 호응을 높게 받고 있는 이유인데요. 네. 또 임기 초반 대통령 지지율 지금 높을 때 상당한 또 정책 추진의 성과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것이 대통령의 또 업적, 치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또 높게 나타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세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가 이제 또 한 차례 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전영식 앵커께도 이 세금 좀 올리겠다 그러면 당장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렇습니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설명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생략돼 왔던 것이거든요. 예. 이 세금 인상은 국민들에게 대체적으로 부정적 여론으로 연결됐는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금 인상을 그 위에 틀로 비유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문매를 맞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조사에서는 이 대기업과 자산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았는데요. 이 잘한 일이라는 긍정 의견이 10명 중 8명 이상으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부자 증세하는 거를 10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하는 거군요. 네, 조사 결과 또 주목할 부분은 월 가구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 가구에서도 잘한 일이라는 긍정평가가 80% 이상으로 나타났거든요.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감이 크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이 세금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초고소득층, 초대기업군을 대상으로 한다. 또 핀셋 증세로 대상자를 소수로 국한한다라고 하는 이런 네이밍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개념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접근 방식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조세 저항감을 심리적으로 완화시킨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 초고소득층이면 연봉 3억 이상 그렇습니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우리하고는 또 거리가 먼 이야기라. 그렇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이제 지금 뭐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하고 대기업 CEO하고의 임금 격차가 뭐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최근 또 영업 실적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CEO의 연봉이 또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상여금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수십억을 받는 거. 수십억이죠, 정말. 네, 부럽기도 하면서 과연 무엇 때문에 받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이런 부분 역시 그동안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에 따른 임금 격차니까 인정하라 이런 논리는 논파된 지가 이미 오래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불공정을 좀 바로잡으라고 만들어준 권력의 정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짚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취약 부분으로 안보 분야를 이제 꼽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다소 해소가 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국방 주권을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은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건 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우리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조차 당연하죠. 그것은 큰 예, 문제일 수밖에 그럼요.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것을 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안보 관련 주요 이 보직에 있는 인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광복절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 찬반 집회에 걸렸는데 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 취임 100일 여론조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예. 이 사드 배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10명 중 6명 수준인 과반을 넘었네요. 60.8%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 재검토해야 된다는 반대 응답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이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뭐 우세한 걸로 그러면 조사가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문 대통령이 이 사드 배치에 있어서 전향적인 예. 또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북한의 ICBM 도발 네. 또 미국 영토인 이 괌의 포위 폭격론이 흘러나오는 건 상당히 불안감을 또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층, 이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이겠죠. 여기서 찬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인데요. 네. 이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50%나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논란이 뜨거운 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셨는데 신고리 오리고기 운명이 이제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사회적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공론화위원회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공이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공이 그렇죠. 공이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는데요. 예, 신고리 원전 오리고기 어떻게 쓰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이 가장 많은 응답은 이 공론화위원회의 이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가 가장 높았습니다. 거의 네. 50%에 가까운 이 43.2%로 나타났고요. 네. 이 건설가 중단 입장만 놓고 보면은 이 계속 건설해야 한다가 28.8%, 또 건설을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20.9%.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내용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공이 말 그대로 공론화위원회에 그러네요. 넘어갔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 관망적인 여론이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과연 여론을 어떻게 수집을 해서 결론을 내놓느냐, 여기에 지금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 지금의 높은 지지율이 최고점이 아닐 수 있도록 지금의 정책 구상들을 성공적으로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 본부장님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려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할지 정리 차원에서. 네, 100일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국민들에게 성공적인 대통령, 또 대한민국의 이 성장,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취임 500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 개혁 과제도 중요하고 또 북한 경제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대통령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경제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 없이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제기되는 것이 국민 통합, 또 야권과의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이 출연 대기자실에 우리 불교 방송에 보면 예. 마가 스님의 의록에 차이 나는 것을 인정하면 공존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한다. 이 말씀을 꼭 취임 100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 나는 것을 인정하면 공존하고 네.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한다. 네. 아니, 마가스님이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셨네요. 이게. 저도 살짝 이렇게. 예. 아유, 인용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탈건의 소통 행보로 또 적폐청산을 앞세운 개혁 의지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한겨레 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 12일 실시하고 13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예. 응답률 15.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물어보았는데요. 예.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80%에 육박했습니다. 78.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5%로 나타났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이 80%대의 이 긍정평가를 결과로 나타내는 등 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 매우 높은 성적표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78.6%, 80%대의 국정 지지율이면 이제 국민 10명 중 8명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든지 개혁 이런 부분들 또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이게 이제 주요 정책들인데 이런 정책들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출범 초기 역대 최고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했었던 문재인 정부 여전히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론의 지지율을 통해서 살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이십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배 본부장님은 꼭 이렇게 특별한 날 뵙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특별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죠. 네. 이 취임 100일이 왜 또 생겼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예. 이 1933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유래를 했습니다. 아,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취임 100일을 기념했나 보죠? 네. 이 취임 직후 시작되었던 미국 의회, 그러니까 예.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 미국 의회의 특별 회기가 꼭 100일이었습니다. 그 사례로부터 이제 유래가 됐는데요. 예. 이 국정 운영 성공 여부의 시금석으로 이 취임 100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럼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또 속담의 내용도 있는데요. 이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적인 타민 정책, 부동산 정책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는데 그만큼 이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적폐청산 모드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정평가도 비중은 높지 않지만 또 부정평가를 네 글자로 요약하면 안보 불안입니다. 안보 불안. 네, 그만큼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과제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안보와 관련해서는 이 대한민국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외부 또 미국, 중국 이런 또 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국정 운영으로는 이 안보 키워드가 이 압도적으로 크게 꼽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사. 예, 과도한 복지. 이 핵심적인 이유로 꼽히지는 않았지만 이 소수 의견으로는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볼멘 소리가 나오는 예.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최저임금. 아무래도 상반된 입장에 예. 서 있으면 같은 정책이라도 다른 시각을 나타내는 걸 보여주는데 이 흥미롭다고 할까요? 예. 이 소수 의견 중에는 임기 초반 너무 많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된 예, 것으로 과연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다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심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아주 지금 이 박차를 가고 있는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을 때 이 개혁 예. 과제에 대해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지금은 그 정책 과제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도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거의 뭐 무너지다시피 한 국정을 네. 정상화하기도 바쁜 기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상태에서 100일 동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든든한 네. 나라 또 나라다운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적폐청산 사실 국정 공백이 상당히 오랫동안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만큼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외교 공백 또 국정의 여러 전반의 이 공백을 메꾸는 대통령의 모습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역대 정부랑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가요? 김영삼 정부 국정 지지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도 이 높은 지지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문민 정부를 들어서게 만든 물론 상당 합당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열렬한 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예. 이 김영삼 대통령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전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그렇습니다. 만들어낸 이 정권. 탄핵 국면과 또 비교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이 아주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78.6%를 분야별로 좀 조목조목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긍정적 평가의 요소, 또 반대로 아쉬웠던 대목이라 부정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취임 100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네 글자로 요약한다면 적폐청산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적폐청산. 이 부분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대통령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커피, 또 대통령 셀카, 또 심지어는 최근에 의료
이 정책에 관련해서도 문재인 케어라고 이름이 붙는 등 그렇죠. 상당히 대통령 인기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이 적폐청산이 이 조사 결과 가장 잘하고 있는 또 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통, 일자리 정책, 이 건강보험이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이